알겠습니다. 윤석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 특검 출석 요구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아프다고 하고 있네요. 내일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 뭐 내란 법정에도 나서고 있지 않고 특검 조사도 거부했기 때문에 내일 있는 특검 조사에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건강에는 몸의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교도 당국에서도 확인을 해줬고요. 그렇죠. 특검에서 물어보니까. 예. 근데 이미 심리적으로 상당히 무너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번이 첫 구속이에요. 두 번째 구속인데 첫 구속 때는 겨울이었어요. 징역에는 두 가지 계절밖에 없습니다. 겨울이냐 여름이냐밖에 없는데 네. 그만큼 여름 징역이 살기가 어려운 걸 표현합니다. 아마 첫날 구속되고 나서 두 평 남짓 독방에 앉아서 밤을 지새면서, 그날 열대야 때면 34, 5도가 됐는데 구치소 안에는 평균 바깥 온도보다 10도 전후로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40도 이상 높은 온도에서 밤을 지새면 잠을 못 잤을 텐데 만감이 교차했을 거고,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심리적으로 많이 무너진 게 아닌가. 물론 그 이면에는 제가 볼 때는 특검에 비협조함으로써 얻는 이익, 이 법꾸라지의 심리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뭐 심리적으로 많이 무너지지 않았나, 그런 또 예상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당뇨약과 안약이 없다.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밖에서 일단 평소 복용하던 약을 구치소로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예. 왜 약 얘기를 하는 걸까요? 서울구치소가 사실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서 그런데 약에 대해서는 오남용을 우려할 정도로 약은 항상 풍족하게 지원이 됩니다. 개인이 구매하는 사약이라고 하고 사제약, 네. 그리고 의무실에서 받는 관약이라고 하는 관급 약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말씀하신 대로 특별하게 주치의 진단서가 필요한 약은 가족이라든가 외부에 있는 접견인이 변호사를 통해서든 진단서를 첨부해서 넣으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약 타령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서울구치소의 상황보다는 향후에 구치소 안의 환경이 본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재수사도 똑같이 감당하고 있는 것을 대통령실에만 있다가 오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도, 아마 병동이라던가 구치소 안에 병동 유일하게 에어컨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아니면 밖에 있는 일반 병원에 진료를 받기 위한 엄살,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구속 다음 날에도 변호인하고 장시간 접견을 했다고 들었어요. 여긴 접견실은 또 에어컨이 있다고 하니까. 네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게 어려운 환경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김계리 씨 같은 뭐 이렇게 주변 인물들이 계속해서 엄청 힘들다, 뭐 실외 운동이 제한되고 있다, 라든지 영치금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흘리네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예전에 유신 독재 시대나 전두환 독재 시절에는 운동을 제한한다던가 책반입을 막는다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내란 수계 혐의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더운 독방보다는 말씀하신 에어컨이 나오는 변호인 접견실을 더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변호인 접견실은 서울구치소 안에 있는 1,500에서 2,000명이 있는 재수사가 모두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예정되어 있는 시간을 알고 운동 시간을 거의 비켜서 아마 잡아놨을 텐데, 예. 그 접견 시간이 길어질 경우에 운동을 아마 못 나갈 수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접견 시간이 길어져서 운동을 못 하는 것일 텐데, 그걸 공연하게 운동 시간은 1,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짜여진 일정대로 시간표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내란 수계 혐의자가 올 때까지 그걸 비워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변호인 접견이 길어져서 운동 시간을, 자기 시간을 못 쓴 게 아닌가, 그래서 운동을 못 하는 것일 거라고 추측이 되고요. 아마 이러려면 변호인 접견을 좀 줄이고 운동이 그만큼 소중하면 운동 시간을 확보하는 게, 네. 하루에 월화수목 금요일 주말을 제외하고는 1인당 1시간 이내에 운동 시간이 주어지는, 서울시는 과밀 때문에 한 30분 정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운동을 할 수 있을 텐데, 아마 변호인 접견이라던가 다른 본인의 용무가 좀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계리 변호사는 공연한 엄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네. 걸 뭐 정말 있다고 하면 본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서울구치소 소장이
그 가만히 그 자리를 보존하기 어렵고 국민의힘에서 바로 현장 조사 들어간다고 할 거고 막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좀 엄살이 좀 심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지금 내란 수괴 혐의로 벌 받으러 들어갔는데 네. 본인이 호캉스 간 걸로 착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별걸 다 얘기를 하네요. 일단 계속 건강 악화 시나리오 얘기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내일 만약에 안 나올 경우에 특검이 강제 구인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특검이 강제 구인 가능하고요. 다른 일반인과 똑같은 그 피의자로서 대하겠다라고 하는 게 조은석 특검의 기본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강제 수사를 할지 강제 구인을 할지 아니면 조은석 특검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여론전을 통해서 윤석열 그 내란 수괴 혐의자를 더욱 궁지에 몰아넣고 그리고 다음 행보를 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구치소를 방문해서 조사하진 않겠지만 일반 피의자와 다른 대우는 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곧 강제 구인 오지 않겠다고 하면 구인을 통해서도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을 경과하면서 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자가 아주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고민하고 네네. 있다. 만약에 이제 강제 구인을 한다 하더라도 나와서 제대로 진술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서 궁금한 건 특검의 이 조사나 수사가 혹시 차질을 빚지 않겠느냐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법꾸라지들의 전형적인 특징인데요. 지금 영장 청구된 게 혐의가 5가지 혐의인데 주로 그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방해한 혐의라던가 체포 당시에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체포영장 청구할 때 청와대에서 경호 인력을 동원해서 방해한 혐의라던가 비아폰을 제거하라고 한 증거인멸 혐의라던가 이런 5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그 혐의에 대해서 나가서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적 협조에 나가다 보면 외환 혐의까지도 그 수사의 그 수사 대상으로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은 철저하게 방어가 곧 최선의 공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특검 수사에 미온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결국 특검은 20일 안에 기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자기 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특검 조사에 철저하게 비협조로 나갈 가능성이 법꾸라지의 특성대로 아주 농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승사자라고 불리는 조은석 특검에서 여기에 맞서서 어떤 카드를 내보일지가 다음번 특검 수사의 가장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사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에 아니면 이제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특검의 수사나 조사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당장의 2차 구속의 영장의 내용인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5가지 혐의에 대해서의 네. 기소를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외환 혐의에 대해서는 본인에 대한 신문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기소하기 힘들기 때문에 외환 혐의는 그럼 이번 기소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증거와 증인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기소하는 데는 2차 영장에 대한 기소에 대해서는 큰 조사를 거부하고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조사가 힘들다면 한덕수나 김용현이나 그 주변 인물들 국무위원들 있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더 강제 구인이라든지 이렇게 수사에 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특검에서 2차 구속영장의 핵심 내용이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실제로 동조했는가, 협조했는가 여부, 적극적 의사를 반대했는가 여부에 대해서 CCTV에 통해서도 물증이 확보됐고 그리고 오랜 동안 특검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협조자들에 대해서는 많은 내용들이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맨 마지막에 그것을 시인해야 될 소위 말해 꼭지를 따야 될 윤석열 내란 혐의 수괴자가 이것에 대해 동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혐의자들에 대한 조사만으로 충분하게 기소가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이 재구속되면서 경호 업무가 일단은 중단이 됐습니다. 원래는
전직 대통령 예우라고 해서 일종의 경호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됐었는데 파면된 전 대통령의 경호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현재 그 경호에 관련된 법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경호법이 있고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이 경호법에는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10년간 경호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전직 대통령에 관한 그 예우에 관한 법에는 그냥 그 특별한 규정 없이 그 경호를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불일치 때문에 오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 이번에 의원들이 법안 개정을 한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국민정서법하고 거리가 먼 것이 내란 수괴 혐의, 외환 혐의 등으로 해서 파면된 대통령에 대해서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다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다른 그 파면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대통령에 대한 특별한 권한들이 다 중단되지 않습니까? 연금도 중단되고 경호 차량이라든가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인력 지원도 다 중단되는데 네. 유일하게 경호에 대해서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아주 고급 정보를 다루는 최고위직이 있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적성 국가인 북한이라던가 우리가 경쟁하는 국가들에게 이 정보가 잘못 오용되었기 때문에 경호의 필요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 뭐 그닥 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자에게 그렇게 중대한 정보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국민 정서상으로는 내란죄, 국민의 생명과 재산, 헌정사를 유린한 사람에게 어떻게 그 경호법을 경호 이외 경호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국민 정서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의원들이 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두환 노태우 같은 경우에도 97년에 특별 사면 이후에 경호가 네네.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윤석열은 구속되면서 경호가 중단됐지만 김건희는 어떤 상태인가요? 경호를 받고 있나요? 그렇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경호법에 따라서 파면되더라도 나머지 예우는 전혀 되지 않더라도 그 경호와 경비만. 경호에 대해서는 5년간 임기가 끝난 이후에 5년간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5년도 그 지금 관행상으로는 5년간 경호처에서 하다가 5년 이후에는 경찰로 넘기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경호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만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잊고 있는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54억의 국가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경호 인력에만 경호 시설과 인력에만 이런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은 이 피해 혐의자로 그 구치소에 수감되었기 때문에 경호에 관련된 것을 교정당국, 교정본부라고 하는 구치소 쪽에 다 일임이 되었지만 밖에 있는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경호를 할 수 있는 거가 형평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차제에 경호법과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들을 개정하는 것들에 대한 목소리들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54억이요. 네, 54억입니다. 엄청난 국민 혈세가 들어가네요. 네네. 이 사람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법률에서 아까 이제 최장 10년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 10년이 지나고 나면 경호처에서 경찰로 또 네,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예, 예. 거의 이제 종신 경호잖아요. 네. 이걸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고 실제로 국회에서는 그 개정안이 발의가 됐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계류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이제 발목이 잡혀 있나요? 계류 중인 이유는 과거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파면하지만 국가의 최고의 정보를 갖고 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 보안상의 문제로 좀 경호해야 된다는 이유도 있었고 또 하나는 혹시 이것이 정치 보복으로 비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그 내란 수괴 혐의자에 대해서는 뭐 그런 논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원체 이렇게 파면된 대통령이 많다 보니까 국회 행안위에 6개의 비슷한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법안들의 그 내용들을 심의해서 법제처랑도 법률상의 충돌이 없는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것뿐이지 국민들 정서라던가 그리고 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반발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유사한 법률 6개가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 곧 상임위 축조심사를 거쳐서 상임위 전체회의 그리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빠르게 좀 협의를 해서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이 사람들을 그 수십억 원 들여서 경호하고 경비할 예산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예, 핫이슈 라인업 여기까지 하고요. 서양호 시사평론가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곧바로 정치하는 언니들 찾아뵙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